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거울 앞에 서면 예전보다 얼굴빛이 칙칙해 보이고 기미나 잡티가 부쩍 또렷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뭔가 깊숙하게 자리 잡은 얼룩이 비쳐 보이고 그래서 외출할 때 조금은 자신감이 줄어들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생각을 조용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꼭 검버섯과 기미가 깊어지는 걸까요? 방송 시작과 함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집에 이미 가지고 계신 익숙한 재료 하나로 피부톤을 훨씬 맑게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직접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비싼 시술을 받지 않으셔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75살 어머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셨는데 사진 찍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볼 쪽에 생긴 검은 반점 때문에 자꾸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족 행사라는 건 누구에게나 소중한 순간인데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이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일까 걱정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또 다른 분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허해졌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다 환해 보이는데 본인만 누렇게 뜬 피부 때문에 나이 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을 덧바르고 컨실러로 가려도 금세 얼룩처럼 드러나니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고민을 넘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의 표정, 심지어 하루 기분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 저는 단순히 팩 만드는 법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색소 침착이 더 생기지 않는지를 차근히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온갖 민간요법이 떠돌아다니죠. 식초를 섞어 바르면 깨끗해진다. 레몬즙을 원액으로 바르면 환해진다. 빵 반죽처럼 만든 재료를 얼굴에 붙이면 며칠 만에 검버섯이 떨어진다. 듣기만 해도 불안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물질은 오히려 색소를 더 짙게 만들거나 화학 화상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 한 분은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따라 하셨다가 얼굴 측면에 넓은 화학 손상을 입었어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바르면 검버섯이 벗겨진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셨던 겁니다. 정말 위험한 방법이죠.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방패가 더 얇아집니다. 잘못된 방법 하나가 오래 남는 상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모든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했고 안전성이 확인된 자연 재료들만 포함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머님들, 지금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차 한 잔 놓고 들으시는 것처럼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어느 날 갑자기 더 진해 보이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피부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왜 어느 날 갑자기 기미가 짙어지고 검버섯이 도드라져 보이는지 그 깊은 속 이야기를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피부를 하얀 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는 아직 손때가 묻지 않은 새 종이처럼 매끌매끌하고 균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햇빛을 반복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약한 갈색점 같은 것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보이지 않죠. 일주일째도 그냥저냥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비로소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보일 만큼 얼룩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미와 검버섯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피부 속에서는 멜라닌 세포라는 작은 일꾼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햇빛이라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방패를 펼치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 색소를 만들어 피부 표면을 덮어주죠. 이 과정은 사실 어머님들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호 시스템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정 멜라닌 세포는 지나치게 활발해지고 또 어떤 세포는 힘을 잃어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에서 어떤 기계는 계속 과열되어 제품을 쏟아내고 또 어떤 기계는 기름칠이 안 되어 멈칫멈칫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되면 피부 위에 색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얼룩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 재생 속도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 세포가 약 28일 정도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듯 교체됩니다. 묵은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 잠시 햇빛을 많이 받았다 해도 며칠 지나면 원래 피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에 가까워질수록 이 교체 주기는 길어집니다. 40여 일, 50여 일, 때로는 60일이 넘기도 하죠. 그러면 색소들도 함께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옛날에는 3일이면 빠졌을 얼룩이 지금은 몇 주, 몇 달씩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이 기미와 검버섯을 더욱 진해 보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햇빛이 조금씩 쌓인 결과는 나이가 들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햇볕에 놓아둔 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오랜 세월 간직해온 자외선의 흔적이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외선, 즉 햇빛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얼굴, 손 등 목처럼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는 더 큰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이 이런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외선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습관 속에도 피부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어야 속이 다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더 자극에 예민해지고 자외선이 들어올 틈도 더 넓어집니다. 자극받은 피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고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또 다른 색소 침착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떼수건이나 강한 마찰 세안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섬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 두께가 줄어들어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죠. 이 얇은 피부를 마찰로 문지르면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다시 색소가 남습니다. 이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기면 오랫동안 옅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기미와 검버섯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까요? 먼저 검버섯은 표면이 살짝 올라오거나 거칠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이 갈색에서 짙은 흑갈색까지 다양하고 손끝으로 만지면 마치 얇은 껍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의학적으로는 지루각 과정이라 불리며 주로 자외선이 축적된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기미는 조금 다릅니다. 튀어나오지 않고 피부 속에 잉크가 스며든 것처럼 퍼져 보이죠. 주로 양볼, 이마, 윗입술 주변처럼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죠. 이처럼 기미와 검버섯은 외부 자극, 내부 변화, 생활 습관이 모두 얽혀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길도 많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생활 요소를 함께 다듬어주면 충분히 옅어지고 더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천연관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셨던 방법들이라 오늘 이 시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팩은 아마 어머님들 냉장고 어디엔가 조용히 놓여 있을 그 재료로 만드는 팩입니다. 바로 감자와 꿀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듣기에는 너무 평범한 재료라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분께 종종 권하는 이유가 있을 만큼 과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감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감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식탁에서 익숙하게 만나온 식재료이지만 피부 관리에서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피부 속에서 오래 머무는 색소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감자가 가진 풍부한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해 새 얼룩이 생기기 어렵도록 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머님들, 김이나 잡티가 생기는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에 쌓이며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감자에 있는 비타민 C는 이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조금씩 밝아지고 칙칙한 부분이 완만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또 다른 장점은 자극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어머님들 피부는 젊을 때보다 얇아져 있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재료는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자는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색 조절에 도움을 주는 부드러운 재료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어떨까요? 꿀은 자연이 만든 보습제라고 할 만큼 수분을 오래 붙잡아두는 힘이 뛰어납니다. 또 꿀 속에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 작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자가 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꿀은 피부 표면을 편안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유난히 거칠어 보이고 작은 얼룩이 있어도 더 진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습이 이루어지면 전체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돌아 얼룩이 덜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와 꿀의 조합은 밝기와 촉촉함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해 주실 재료는 감자 반 개, 꿀 2작은술, 밀가루 1큰술입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첫 번째 단계는 감자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껍질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흙이 남지 않도록 잘 씻어주세요. 껍질에도 유용한 성분이 담겨 있어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자를 갈아주는 과정입니다. 강판을 이용해 곱게 갈아주시면 감자즙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부드러운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믹서기를 쓰셔도 괜찮지만 강판이 더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자에 꿀을 섞는 과정입니다. 2작은술 정도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감자즙과 꿀이 고르게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밀가루는 팩이 얼굴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큰술 정도 넣은 후 걸쭉하게 떠지는 정도로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감자 꿀팩이 완성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니 어머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여러 번 시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바르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안 후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부드럽게 눌러 제거하세요. 이때 수건으로 문지르기보다는 가볍게 눌러 흡수시켜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피부 표면이 편안해야 팩이 더 균일하게 흡수되거든요. 그 다음 팩을 이마, 볼, 코, 턱순으로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색소가 짙게 자리 잡은 부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효과를 느끼기 수월합니다. 바르신 뒤에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있어주세요. 너무 오래 두면 오히려 피부가 마르면서 수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편안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찬물로 가볍게 헹구어주면 모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팩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과정이지만 이 영양이 오래 머물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이걸 과연 내가 해도 효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감자 꿀팩을 시도해 보신 분들 중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초반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시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거울 보고 놀라신다고 합니다. 칙칙했던 볼 부분이 은근히 정돈되면서 화장이 훨씬 얇게 잘 먹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팩의 장점은 자극이 적고 꾸준히 사용하면 충분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친 분들에게는 기본 관리로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연 팩,
피부에 깊은 영양을 불어 넣어주는 달걀 노른자와 꿀팩 이야기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께 특히 좋은 팩이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자 꿀팩이 피부의 밝기와 균일한 톤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달걀 노른자와 꿀팩은 조금 더 깊은 곳, 즉 피부 속 영양을 채워주고 탄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쉽게 당기고 겨울철 건조한 바람에 얼굴이 금세 푸석해지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얼굴이 당기거나 건조함이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가 왜 피부에 좋다고 할까요? 그 핵심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우리 세포의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 세포가 건강한 모양을 유지하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초가 되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레시틴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면 마치 벽돌 사이를 다시 튼튼한 풀로 채워 넣는 것처럼 세포 사이사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탄력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D,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모두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는 피부 방어력을 높여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지는 과정을 늦춰줍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노른자 속에 알차게 들어있다 보니 예전부터 피부가 건조하거나 탄력이 떨어진 분들께 달걀팩이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더 좋아집니다. 꿀은 수분을 오래 붙잡아 두는 힘이 있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또 꿀 속에는 자연 항균 성분이 있어 작은 염증이나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달걀 노른자의 영양과 꿀의 보습이 손을 잡는 셈입니다.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볼까요? 준비물은 달걀 1개에서 분리한 노른자, 꿀 2작은술, 그리고 밀가루 1큰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른자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달걀을 깨서 껍데기를 이용해 노른자만 이쪽 저쪽 옮겨 담으며 흰자를 흘려 보내시면 됩니다. 이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손바닥에 노른자를 올리고 손가락 사이로 흰자를 흘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노른자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른자에 꿀을 섞어주는 과정입니다. 2작은술에 꿀을 넣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노른자와 꿀은 생각보다 잘 섞입니다. 섞다 보면 점도 있는 고운 연노란빛의 크림처럼 변하는데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밀가루를 넣어 농도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밀가루는 팩이 얼굴에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정 역할을 합니다. 1큰술 정도 넣고 섞으면 적당히 걸쭉한 팩이 완성됩니다. 떠서 올려놨을 때 천천히 내려오는 정도면 알맞습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먼저 세안을 마치고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가볍게 눌러 닦아주세요. 피부 표면이 지나치게 젖은 상태보다는 살짝 촉촉한 정도가 팩이 더 잘 밀착됩니다. 그 다음 이 팩을 이마, 양볼, 코, 턱순으로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함이 심한 부위나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곳은 조금 더 두텁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반면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 드리면 달걀 노른자 팩은 랩을 살짝 덮어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랩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영양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물론 눈, 코, 입 부분은 숨을 쉬어야 하니 구멍을 내주셔야겠죠. 이 상태로 약 20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달걀 특유의 향이 조금 남을 수 있으니 여러 번 헹궈 주시면 훨씬 산뜻해집니다. 이 팩의 장점은 단지 보습뿐 아니라 윤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면 빛을 부드럽게 반사해 얼굴이 확실히 밝아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김이나 검버섯 같은 어두운 얼룩을 가볍게 덮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밝고 매끈한 표면 위에서는 어두운 점이 덜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화장을 하면 각질이 일어나서 너무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달걀 노른자 팩을 꾸준히
일주일에 2번씩 하셨는데 얼굴이 이제는 당기지도 않고 피부에 윤기가 돈다고 하셨어요. 이 팩이 모든 분께 동일한 결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건조함과 푸석함이 심한 분들께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2가지 팩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은 더욱 부드럽고 탄력을 잡아주는 바나나 꿀팩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서 자주 보셨을 친숙한 재료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만큼이나 피부에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하거나 잔주름이 하나둘 생기며 얼굴이 조금씩 꺼진 느낌이 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먼저 바나나 속에 어떤 성분이 담겨 있는지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다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손상된 피부 세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고 비타민 C는 피부톤을 맑고 환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활성산소는 기미와 검버섯, 잔주름 같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작은 자극 물질인데 바나나 속 비타민 E는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든든한 항산화 파수꾼입니다. 또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피부 속 수분을 잡아두는 힘을 키워주고 외부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팩을 하고 나면 얼굴이 촉촉해지고 건조해서 당기던 느낌이 한결 부드러워지며 편안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앞서 소개해드린 팩들과 마찬가지로 보습력과 영양 전달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바나나가 피부 밑바탕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꿀은 그 영양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나 꿀팩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준비해 주실 재료는 잘 익은 바나나 반개와 꿀 2작은술입니다. 가능하면 껍질에 검은 반점이 조금 생긴 바나나가 더 좋습니다. 이 단계의 바나나는 영양이 충분히 올라와 있고 으깰 때 부드러워서 팩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반개를 그릇에 담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크나 숟가락을 이용해 바나나를 곱게 으깨는 것입니다. 덩어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매끄러운 질감을 원하시면 작은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으깬 바나나에 꿀을 2작은술 넣고 잘 섞어주는 것입니다. 섞다 보면 노란빛의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점도가 얼굴에 바르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이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평소처럼 세안을 하시고 물기는 수건을 이용해 가볍게 눌러 제거합니다. 그 다음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바나나 팩은 질감이 부드러워 바르기 쉬운 편입니다. 이마, 양볼, 코, 턱 순으로 발라주시고 특히 잔주름이 고민되는 눈가 바깥 부분이나 팔자 부위에는 조금 더 두텁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눈 바로 아래 점막 부분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팩은 다른 팩들에 비해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두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바나나 특유의 질감이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여러 번 나누어 씻어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팩을 꾸준히 하면 피부가 한결 탄력 있어지고 잔주름이 덜 눈에 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고민이신 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모든 잔주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한 결을 되찾으니 전체적인 인상이 확 밝아질 것입니다. 바나나 꿀팩은 재료도 간단하고 자극도 적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연약하거나 건조해서 팩을 쉽게 못하시는 분들께도 잘 맞는 편입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이나 잠자기 전 잠시 쉬어가는 틈에 가볍게 만들어 해보시면 피부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3가지 팩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뒤에는 천년팩을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을 이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 재료는 화학 성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만큼 조금만 잘못 사용해도 자극이 생기거나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패치 테스트입니다. 어머님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젊었을 때 문제없이 쓰던 제품도 어느 순간 갑자기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꼭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얼굴에 바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먼저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아주 조금 발라보시고 2시간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가려움이나 붉음, 따끔거림이 없다면 그제야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만으로도 많은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팩을 오래 붙이고 있을수록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천연 팩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 속의 수분까지 함께 끌어올려 날려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감자 팩이나 달걀 팩은 보통 15분에서 20분, 바나나 팩은 30분 이내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작은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팩을 제거할 때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문지르기입니다. 얼굴을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가 염증을 만들며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은 절대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을 넉넉하게 사용해 팩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가듯 부드럽게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짝 찬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모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나 달걀처럼 점성이 있는 재료는 얼굴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헹구고 손끝으로 얼굴을 만졌을 때 미끌거리는 느낌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습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팩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팩으로 공급한 영양이 피부에 오래 머물도록 잡아주는 것이 바로 보습이기 때문입니다. 보습제를 생략하면 팩의 효과가 반 이상 줄어든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팩 이후에는 항상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체크입니다. 꿀, 달걀, 바나나, 감자 모두 익숙한 재료이긴 하지만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벌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꿀 사용에 주의하셔야 하고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셨던 분들은 달걀 노른자 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먹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재료는 피부에도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주의사항은 팩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어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하며 피부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팩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팩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먹는 것과 생활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가볍게 해주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건 무엇인지, 또 피부가 맑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까지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 건강이라는 건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먹는 것이 70, 바르는 것이 30입니다. 즉, 바깥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몸속에서 피부 세포가 건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톤이 흐려지고 기미나 검버섯 또한 쉽게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부를 밝게 만들고 색소가 덜 생기도록 돕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비타민C는 피부 속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부드럽게 차단해 줍니다. 또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 기미와 검버섯뿐 아니라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키위, 딸기, 빨간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키위는 한 개만 먹어도 비타민C가 풍부해 아침에 간단히 드시기 좋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씹을수록 달큰하고 샐러드나 반찬으로 자주 활용하시면
피부 맑아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우리 피부는 단백질의 일종인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며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은 피부 건강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달걀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달걀은 흡수율이 높은 완전 식품이라 어르신들이 드시기 참 좋은 음식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피부에도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 챙겨 먹기.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자외선, 과로 등을 통해 발생하며 피부 속 세포를 손상시키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은 블루베리, 아몬드, 토마토, 녹차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아몬드 속의 비타민 E는 피부 칙칙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 샐러드에 토마토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기.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가 더 쉽게 생기고 이미 있는 기미나 잡티도 더 진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사이, 즉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잠을 잘 자는 것만큼 피부에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세포는 재생되고 손상된 부위가 회복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황금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푹 쉬어야 다음날 더 밝고 편안한 얼굴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피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시지만 스트레스는 색소 질환의 숨은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 재생을 방해하고 멜라닌을 자극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누군가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위한 짧은 쉼표 하나를 매일 일상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는 색소 침착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흐린 날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모두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맑은 날의 절반 이상은 피부까지 도달합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창가에 오래 앉아 계시면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내내 아침마다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꼭 발라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서너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세안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떼수건이나 강한 마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들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팩의 효과가 훨씬 더 오래가고 피부 톤도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지속적인 습관이 되어줄 때 피부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병원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어도 집안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를 맑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 달걀, 노른자, 바나나처럼 평범하지만 힘을 가진 재료들이 꾸준한 손길과 만나면 피부는 조금씩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피부를 관리하는 그 시간은 결국 나를 위한 휴식이자
지친 하루를 다독이는 작은 의식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싶은 것이 있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얼굴빛이 훨씬 편안해지고 환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머님들의 일상에 오늘 이 방송이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